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의 옆집 언니의 코칭 살롱 두 번째 이 시간에는 교육과정 학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사용되는 몇 가지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에 사용되는 몇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현장의 시스템을 좀 구축해 놓으면 좋은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팁도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타일러가 1975년에 말을 했듯이 이런 교육과정의 개발은 이론적인 연구가 아닌 실제적인 과업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교육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학교나 기업체 혹은 기관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행하는 일련의 복합적인 활동이나 과정을 의미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교육과정 분야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복잡하고 실제적인 활동을 가르치는 용어에 세 개의 유사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 설계입니다. 먼저 자이즈라는 학자는 1981년에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 개발을 구분하는 말로 교육과정 설계는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이념이나 목적, 목표, 내용, 학습활동 이런 본질과 그들의 체계적 배열을 가리키며 교육과정 구성은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따뜻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구성의 참여자와 절차를 결정하는 과정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육과정 구성 요소의 성격을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교육과정 설계 활동과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교육과정 구성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렵다라고 그 제한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베로라는 학자는 1984년에 교육과정 설계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제시 방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교육과정 개발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계획과 창의적인 어떤 일을 위하여 변화에 대한 요구와 개발 절차를 다룬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또 오스틴과 헌킨스가 1999년도에 집필한 어떤 내용에 의하면 교육과정 설계는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가 되는 목적, 그리고 교과, 학습 경험, 평가 방법 등을 조직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인사, 과정, 절차와 교육과정의 계획, 실행, 평가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김대현 교수님의 어떤 견해를 따르면 교육과정 설계는 교육과정 구성 요소들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들을 적합한 원칙과 원리에 의해 조직하는 활동을 말하며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인적, 물적인 자원을 선발, 배치, 활용하여 교육과정의 효율적 구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전개해 나가는 활동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쉬와 윌리스가 1999년에 제시된 어떤 내용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에 대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에 응하여 교육과정 개발 참여 집단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물적 조건을 준비하여 참여 집단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인간, 사회,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관과 상황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설계하며 종국적으로는 마침내 교육과정 패키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교사형 지침서를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옆집 언니의 코칭 살롱의 코칭 한마디는 교육과정 개발을 하는 3단계는 교육과정 구성이 첫 번째,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을 하는 것인데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과정 구성,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교육과정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가야 된다. 그러면 교육과정 구성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장소는 어디로 갈 것인지, 아이들은 몇 명이나 데리고 갈 것인지, 시간은 어느 정도를 소요하게 될 것인지 등등 이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진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한 필요한 어떤 준비 단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렇게 좀 짜보는 것, 이게 바로 교육과정 구성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라는 단계는 이 친구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갈 건데 과연 어떠한 순서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학습에서 재밌게 지내다가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이냐에 대한 순서, 그러니까 안내문을 보내고 부모님께서 확인한 그 내용을 다시 받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가기 전에 그 박물관 전시관을 보게 될 그 내용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사전 지식을 통해서 이제 그날 당일 박물관 전시관에 가서 어떤 미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세 번째. 그리고 다녀와서 이 주어진 어떤 산출물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결과물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것인지, 이렇게 1년에 하나의 순서를 짜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 설계입니다. 그럼 교육과정 개발은 무엇이냐면,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사전 지식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하고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를 학습 지도안처럼 적어보고, 이거를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하면 또 이렇게 한번 이끌어 볼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지막에는 이러한 학습 어떤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설계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했으면 교육과정 개발은 1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풀어쓰고 2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풀어쓰는 것, 이게 바로 교육과정 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과정 구성은 이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원 체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고, 교육과정 설계는 이 시스템 안에서의 이 활동을 하는 일련의 순서를 순차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과정 개발은 이 순차적으로 할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이런 모든 어떤 그런 작업은 바로 수업에서 나온다라는 점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알았지만 이렇게 교육과정 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에 대한 경험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3단계, 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설계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배치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교육과정 구성은 그 학습 현장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 이 정도의 교육과정은 예산이 어느 정도 써도 될지, 그리고 이 정도의 교육과정에 지원될 지역사회의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런 어떤 학습 현장에 대한 답사나 이런 어떤 접근하는 어떤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신 분이 교육과정 구성을 하면 좋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구성에서는 홍보에 능한 사람이 구성을 한다면 보다 좀 생동감 있고
그리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력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교육과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개발은 수업을 한 3년 이상 해보신 분,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익히신 분이 교육과정 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과정 설계는 누가 할까요? 네, 아까 수업을 3년 정도 해보신 분이 교육과정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어떤 개발을 해보신 분, 수업을 한 3년 이상 하면서 교육과정 개발도 해보신 분이 교육과정 설계를 하면 좋겠어요. 교육과정 설계는 적어도 수업 경력이 7년 정도 되신 분이 설계를 해야 아무래도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맥락을 잘 조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집 언니의 코칭 살롱이었습니다. 옆집 언니의 코칭 살롱 2번째 시간 즐거우셨나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사례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쉽게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옆집 언니의 코칭 살롱 3번째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